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고구려 28왕의 연대기 발췌 자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700년 역사잖아요. 동명성왕부터 보장왕까지 28분의 왕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걸 다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고구려 흥망성쇠의 그 핵심적인 순간들, 이걸 함께 짚어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700년 역사를 그냥 왕 이름만 쭉 나열하면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걸 놓치기 쉬워요. 건국부터 시작해서 영토 확장, 또 내부 개혁의 어떤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마지막 멸망까지 각 시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네, 당신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고구려 운명을 바꾼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영웅담이 있죠. 자료에도 고구려의 첫 장을 연 동명성왕, 고주몽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부여에서 나와서 졸본에 고구려를 세운 분이죠. 그 아들 유리명왕은 뭐랄까 부러진 칼 조각 이야기랑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 걸로 딱 기억이 되네요. 초기부터 뭔가 나라의 기틀을 잡고 영토를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네, 맞아요. 3대 대무신왕 때는 이름 그대로 정말 무공을 떨쳐서 동부여 정복하고 심지어 낙랑군까지 넘봤다고 하네요. 그렇죠. 초기 왕들한테는 사실 국가의 생존 자체가 큰 과제였습니다. 특히 그 유리명왕의 국내 성천도는요, 이게 단순히 수도를 옮겼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평야지대로 가서 농업 생산력도 높이고 또 방어에도 유리한 곳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중앙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6대 태조대왕 때, 정말 큰 변화가 옵니다. 재위 기간이 무려 93년. 동옥저 정복하고 왕위계승도 안정시켜서 게르부고씨가 독점하게 만들었죠. 자료 보니까 이때 중앙집권 국가에 기틀이 잡혔다고 하던데요. 약간 뭐랄까 스타트업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단계 같달까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근데 또 5대 모본왕이나 7대 차대왕처럼 폭정 때문에 신하한테 시해당한 왕들도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게 왕권 강화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조대왕의 그 긴 재위 기간은 분명히 안정과 성장의 기틀이 됐어요. 하지만 왕위 계승 방식이 이제 막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고 또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긴장 이런 건 계속 있었죠. 폭군으로 기록된 왕들의 등장은 이런 내부 갈등이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역사에서 계속 좀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백성들 삶에 직접 영향을 준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9대 고국천왕의 진대법,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흉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왕위 계승도 이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뭔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15대 미천왕. 소금장수 출신 왕이라니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이야기가 정말 극적이죠. 숨어 지내다가 왕위에 올라서 고구려의 수건이었던 낙랑군, 대방군을 몰아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네, 진대법은 단순한 복지 정책 그 이상이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국가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부자 상속제 전환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왕위 계승 후보자의 범위를 좁혀서 내부 권력 다툼을 좀 줄여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미천왕의 영토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백 년 묵은 그 한사군 문제를 해결하고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딱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오죠. 16대 고국원왕 때 북쪽 전현이랑 남쪽 백제 압박으로 엄청 고통받다가 결국 백제 근초고왕하고 싸우다 평양성에서 전사하잖아요. 왕이 전사하다니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네, 정말 큰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왕인 17대 소수림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 반포 같은 개혁을 막 단행해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기를 재건의 발판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국원왕의 전사는 진짜 최대 위기였는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소수리망의 개혁을 막 밀어붙이는 계기가 된 거죠. 그의 개혁은 그냥 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불교, 유교, 법체계 같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 할 시도였어요. 당장의 군사력 강화보다는 내실을 다져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한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후 광개토대왕 시대의 발판이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19대 광개토대왕. 자료에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썼다고 강조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락 연호 사용,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보통 황제만 연호를 썼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건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라는 어떤 자주의식의 표현이자 선언이었어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북으로 숙신, 동부여, 남으로 백제, 신라까지 영향력을 떨치고 서쪽 후연까지 격파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군요. 그리고 그 아들 20대 장수왕은 무려 79년이나 재위하면서 아버지 업적을 이어받아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남진 정책으로 백제 수도 한성까지 함락시키고 이야, 정말 고구려의 최전성기 황금시대였네요. 네, 맞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하고 장수왕의 그 안정적인 통치, 그리고 남진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고구려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죠. 특히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고구려의 무게중심을 한반도 안쪽으로 확 옮겨오면서 이후 삼국 관계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전성기는 없죠. 21대 문자명왕 때 부여를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잠깐 최대 판도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 이후엔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 자료에서도 보여요. 24대 양원왕 때는 백제랑 신라한테 한강 위협을 빼앗긴 아픔도 겪고요. 네, 그런 시련이 있었죠. 그래도 고구려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6대 영양왕 때 수나라 100만 대군을 위제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물리친 건 이건 정말 통쾌한 사건이죠. 살수대첩은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을 확실히 보여준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 고구려는 끊임없는 대외전쟁, 특히 수나라, 당나라 같은 중국 통일 왕조와의 대결 때문에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거뒀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 장입니다. 27대 영유왕은 당나라랑 좀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강경파 연개소문한테 시해당하죠. 연개소문이 조카인 보장왕을 28대 왕으로 내세우고 실권을 잡았지만 결국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668년에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당신의 자료에서도 이 내부 분열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네, 연개소문의 집권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왔을진 몰라도 그의 강경책은 결국 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치명적이었던 건 그가 죽고 나서 벌어진 지배층의 분열이에요. 외부에서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부가 갈라져 있으니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700년 제국이 무너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내부 결속 실패가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0년 고구려사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고구려 28왕의 연대기 자료 속에서 건국부터 멸망까지 그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면서 흐름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고구려라는 위대한 왕국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구려는 정말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죠. 오늘 살펴본 왕들의 시대 속에서 그 힘의 원천은 뭐였는지,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보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연개소문 사후에 권력 승계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 이전에 영유왕의 온건 외교 노선이 성공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만약을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